까먹지 않게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아, 아니지? 이럴 필요 없지. 에헴. 펜이야? 펜이 언니. 헐. 짱 귀엽지? 하이 가이스, 고노고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하면서 케이스를 이리저리 바꾸고 액세서리들도 스마트폰 바꾼 핑계로 이것저것 구입을 해보고 써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속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정해진 것 같아서 항상 휴대하는 단짝 액세서리들 오늘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SSD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능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독 케이스는 기존의 각진 형태가 아닌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가운데에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하는 걸 목적으로 나온 제품인 만큼 이런 디자인 요소가 실제로 사용해보면 꽤 유용한 특장점이 되는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부에 보이는 작은 배터리인데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원 공급이 차단돼서 기록 중인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독 케이스가 외장 SSD에서도 적용했던 특징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 이번 맥세이프 버전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또 저장 공간의 경우 2230과 2242 규격의 M.2 S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하는 규격이 제한적이라 좀 아쉽긴 하네요. 독 케이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정보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꾹 눌러서 이동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꾹 누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SSD 정보와 전송되고 있는 상태, 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착하는 방향에 따라서 화면의 방향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독 케이스 프레임에 보면 두 개의 포트가 있는데 하나는 맥세이프 장착한 기기와 연결하는 포트, 그리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포트도 있어서 연결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받는 전력 모니터링도 독 케이스 디스플레이를 통해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 케이스는 정말 꾸준히 아이폰 플래그십 출시에 맞춰 항상 적극적으로 제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정말 누구나 잘 쓸만한 스마트폰 단짝 액세서리라 게다가 예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벤트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더보기란에 신청 방법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올해 아이폰 16부터 서드파티 케이스 브랜드들의 어떤 옆구리 전쟁이 시작됐죠. 애플이 카메라 컨트롤을 이렇게 측면에 딱 넣어버리면서 정품 케이스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서드파티 브랜드들도 부지런하게 뭐 픽디자인이나 KST5 같은 경우는 측면을 뚫어버리되 좀 깊이감 있게 만드는가 하면 또 ESR이나 모프트 같이 이거를 아예 그냥 시원하게 오픈시켜버리는 곳도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 컨트롤 사용감 측면에서만 봤을 때 저는 정품이 아니라면 서드파티 중에서는 아예 이렇게 그냥 오픈시켜 버리는 게 더 편했어요. 모프트 케이스는 예쁘다, 뭐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보다도 소재와 컬러에 클래식함이 좀 있어서 좋아해요. 반면 야외 라이딩할 때, 등산, 뭐 촬영할 때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픽 디자인 브랜드의 경우는 애플 정품 맞먹는 가격이라서 제가 늘 욕하면서도 늘 사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촬영 액세서리하고의 조합이 되게 좋고 또 엄청나게 강력한 마그네틱. 저는 지금까지 일단 이것보다 센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실용성 측면에서 완성도 있는 마감 등 상당히 매력적인 케이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쉬운 게 특유의 좀 투박한 디자인인데 이건 또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카메라 액세서리 브랜드로 유명한 곳이라 이런 산뜻한 색상으로 케이스를 출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반가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저한테만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포트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너무 두툼하고 깊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충전 케이블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소하게 픽 디자인에서 느끼는 그런 아쉬움을 모프트 케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라이팟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아이폰 세워놓고 뭐 영상 보고 알림 확인하고 그런 용도로 삼각대처럼 잘 쓰고 있는데 카드 수납이 가능한 버전이 있고 그냥 정말 삼각대 역할만 하는 버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처음엔 아니 이 컨셉 뭐지? 의아하면서도 나름 귀여운 요소가 들어가 있는 실물 종이 노트가 포함된 트라이팟 버전도 있습니다. 심지어 펜까지도 구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펜도 납작하게 부착하고 있다가 이제 사용할 때는 타타닥 접어서 그럼 고정이 돼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만큼은 쓰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카드 수납이 많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막 슬림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가급적 많은 카드를 담을 수 있으면서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할 때 과정이 편한 게 최우선.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카드가 쏟아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현관에 인식하는 거, 이 카드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애플 정품은 이게 안 됩니다. 원래만큼은 이런 조건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혹시 저와 같이 비슷한 이유에서 맥세이프 월렛을 찾고 있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픽 디자인 혹은 ESR 한번 써보세요. 다음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거입니다. 충전독. 이건 제가 평소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다가 필요하면은 딱 가볍게 챙겨 다닐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구매해본 3만 원짜리 충전독이에요. 이런 거 이제 쓸데없이 안 사기로 다짐했는데 또 못 보던 게 있으면 꼭 이렇게 사보고 싶더라고요. 단순 플라스틱으로 좀 투명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단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지만, 정사각형의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투명 프레임을 열어보면 안쪽에는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는 게 나름 귀여운 요소입니다. 속도가 대단히 빠른 그런 충전기는 아니지만 그냥 딱 이거 하나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유사시 애플워치 충전기 안 가져왔다 뭐 이런 소리는 제가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휴대용 파우치에 넣어두고 여행이든 출장이든 필요할 땐 반드시 잘 쓸 것 같아서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폰 단짝 아이템으로 보배는 필수죠. 1000mAh짜리도 있긴 하지만 초경량, 초슬림 버전을 사용하고 싶어서 5000mAh짜리로 사용 중입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써본 보조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슬림하고 가볍고 만족스러운 무선 충전 속도,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까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보조 배터리는 많은 우습고 2만짜리도 많고, 또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 맥북까지도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충전 스펙이 막 최대 150W짜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보배는 잘 안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대단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출장이 아니고서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이랑 매번 휴대할 제품으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전원 없이 지내더라도 그냥 스마트폰 한 번, 케이블 연결해서 애플워치 혹은 에어팟 충전 한 번, 이 정도 수준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한참 디아블로4 입문해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게임할 때는 UMPC 열심히 챙겨 다니고 그랬는데, 또 작정하고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한 UMPC나 스팀덱하고는 달리 의도치 않게 대기 시간이 생길 때, 혹은 잠깐 이동하면서 틈이 생겨서 좀 심심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간단히 모바일 게임하는 게 시간 때우기 제일 좋더라고요. 그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임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아이폰이랑 함께 거치한 모습이 뭐 워낙 예쁘기도 하고, 본체도 그렇지만 파우치 디자인이 플스 듀얼 센서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더 관심이 갔던 제품이에요. 여기서는 저는 앱스토어에서 추천해주는 가벼운 슈팅 게임이나 어드벤처 같은 게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립감 좋고 아이폰하고 일체감 있게 손에 잡히는 느낌도 편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성능이 요새 워낙 좋아져서 그런가 이제는 거의 모든 게임에서 컨트롤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왕 플레이하는 거 컨트롤러로 하는 편이 게임할 때 디스플레이 보기에도 편하고 좋고, 조작도 더 정확하고 직관적이기도 합니다. 또 이 컨트롤러가 좋은 게 아이폰을 거치해서 게임하면서 동시에 하단에 위치한 포트를 통해 충전도 되고요. 또 아이패드를 만약 갖고 있다면 아이패드와 USB-C로 연결해서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쏙 빠진 좀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패드 터치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편이 훨씬 더 조작하기에 편하고 재밌어요. 이제 연말에 예정된 아이폰으로 할 만한 게임들이 좀 차차차차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대작들 나오면 저도 열심히 플레이 한번 해보고 게임은 따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요새 스마트폰이 막 엄청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고 그런 거는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한 액세서리 쇼핑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열심히 또 찾아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Bye guys!